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그 오리엔테이션 그 세 번째지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좀 참여를 하시는 것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행 방편할 차례인가요?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의 수행 요소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살님 없으시죠? 저희 등광보살님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그 수행의 요소는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렇게 딱 기억을 하면 우리 한번 배우고 뭘 배워? 정견을 세운다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이냐? 연기와 공리의 파악이라는 겁니다. 파악과 이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견을 세운 것을 직접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지. 행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하면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행하기. 그 다음에 굴리고는 그렇게 다 되면 바로 그 다음에는 내 살림을 가지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변하고 헛것인 마음법을 잘 굴린다. 이 말이야.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간단하게 머리에 입력도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방편에 보면 본 선언 수행의 모든 수단방편은 자성을 되밟히기 위함입니다. 자성을 되밟히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예불송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새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 계속 받으시죠? 왜 자꾸만 그 일신명이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보낼까? 이 문자를.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백봉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허공 법문인데 왜 백봉 선생님은 허공 그렇게 허공이라 허공 한다고 어떤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 선생님의 그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뜻을. 자, 이규준 권사님.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내가 이 몸이 이 우주가 허공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한번 스쳐가는 그거죠. 그래서 1초의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볼 때 허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훈련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에 쏙 들어앉아가지고 모습만 볼 따름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온 자리, 모습이 오고 의지하고 있다가 가는 그 허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을 딱 보면은 난만 보지 난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허공을 본 적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백봉쌤 자꾸 허공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 허공 중에 일어난 모든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바탕인 허공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인 허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허공은 여여하거든. 그걸 여여하다고 해요. 그만 그대로다. 여여하다. 항상 그대로다. 여여한데 앞에 있는 모습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모습은 뭐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탕을 알아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말귀를 처음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이렇게 이제 자꾸 하시는 분이 있어.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은 몸뚱이 내로 자꾸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그게 끊어져.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보의 윤곽과 연기와 공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서 그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백봉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굴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뭐가 사실이냐 이거지. 사실이라는 건 누리의 진리를 사실이라고 해요. 누리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여기서 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바탕인 진리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허공의 온갖 모습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 허공을 의지를 하고 있다. 또 우리가 좋다 싫다 뭐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온갖 분별을 다 해. 착하다 악하다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 분별은 분별의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기준 권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막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내가 있다든지, 뭐 또, 내가 있다에 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한참 공부하다 보면 내가 없다에 또 빠져. 있다, 없다는 상대성인데. 있다에 있다가 없다로 이제 또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있다, 없다의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해도, 그 생각의 바탕짜리, 바로 성품이라고 하지요. 그 성품짜리를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을 굴리는 것이 바로 새말귀거든. 그것이 청정행이거든. 청정행. 그래서 백봉 선생님 계속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화가 되게나, 그럼 내가 화를 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바탕짜리로 바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수행이거든. 다른 게 수행이 아니거든. 또 이런 물체를 봐. 물체를 보면 물체가 있는 바로 바탕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빈 모습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난이 있으면 난 그대로 빈 모습으로 본다. 말로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 있는 바로 난이 나타난 의지하고 있는 그 허공과 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수행방편 중에서 모든 수행방편은 자성을 되밝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법회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법회만 꾸준히 오라. 이 사람이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듯해요. 근데 싹 가셔. 집에 문지방 탁 넘어가면 옛날로 딱 돌아가. 그죠? 돌아가서 며칠 있으면 약발이 싹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냥 잠수를 타버려.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려.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정말 나는 내 자성을 한번 되밝혀 보겠다. 내가 한번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돈독하시다면 법회에 꾸준히 오라는 겁니다. 법회. 저도 선생님 뵌 지가 지금 75년도니까 그건 40년이 됐거든요. 그 40년을 이렇게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는 백봉 선생님의 그 최상승 법문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끈을 놓치지 않고 올 수가 있었는데 그 상승 법문을 놓치지 않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반드시 말하자면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거,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오면 원을 세우라 그 말을 늘 합니다. 나의 원은 무엇인가? 원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도 있지요. 있지만 이 원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원을 세우면 모든 행동과 사고가 그 원을 뿌리로 해서 그 다음에 가지도 돋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은 무엇인가? 나의 원은 무엇인가? 저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는 자유였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면서 회향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유와 회향이 저의 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자유와 회향이 뿌리가 돼서 그 다음에 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선원에 와서
선원장 노릇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을 해도 자유와 회양이 기본이 바탕이 된 데서 그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이 무엇인가, 나의 원이 무엇인가, 이 원이 확고할수록 공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죠. 아미타불이 48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이 1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원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법회에 꾸준히 나오다가 보면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법회에 꾸준히 오십시오. 법회에 꾸준히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말귀입니다. 두 번째 새말귀 한번 보십시오. 새말귀는 두 마디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려면 바탕을 몰라서는 모습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잘 알려고 하면 그 모습이 나온 그 바탕자리를 내가 이치적으로라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김기초 거사님은 1970년대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귀, 신화두입니다. 새말귀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내 스스로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나는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다.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말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당장의 마음이거든. 근데 이 마음은 경계가 있으면 일어났다가 경계가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시공간이 끊어진 마음이에요. 그걸 당장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 지금 말하는 마음, 바로 듣는 마음. 그 당장의 마음이 다른 말로 해서 허공으로서의 내라 말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말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옛날에 뭐 신라시대에 가서 막 거기서 뭐 온갖 그것을 다 해. 또 한평생을 다 살아. 막 할머니가 돼서 막 손자도 보고 막 이래. 꿈에 어릴 때도. 막 그렇게 되면 근데 딱 깨고 나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룻밤 저녁에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룻밤 저녁에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막 꿈속에 막 옛날에 막 부처님도 막 봐. 막 2500년 전 부처님도 막 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뭐 하룻밤의 꿈이라고 뭐 그것도 뮤지컬도 있던데 그게 또 있던데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온갖 꿈을 다 꿔. 근데 자고 나면 한순간이라 시간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내 바탕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낮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바탕이 뭐하고 같습니까? 바탕. 바탕.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그래서 우리 요새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래. 또 성품을 봅니다. 이렇게 성품을 낮추자.
허공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지는 그 바탕, 허공, 온갖 모습을, 온갖 마음을 다 일으키는 그 성품, 이것이 바로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근데 처음부터 바탕을 낮추자 이러면 몰라요. 그렇죠, 보살님. 김정현 보살님이시죠. 무슨 월이시더라? 상정 월. 달이, 우리 선언에 달이 많아요. 상정 월. 처음부터 바탕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물어요. 선사들이 왜 화두를 주냐면, 화두를 가지면 온갖 잡생각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화두를 잡는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 처음에는 본인은 그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화두 잡는 자리가 바로 탁 깨지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 바탕을 낮추자 해갖고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아프다니 또 저놈 저러니까는 저거 밉다라든지 생각이 나는 요걸 가져야 되겠다든지 나라든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난다? 다 생각은 뇌에서 나고 보는 거는 눈이 보고 듣는 거는 귀가 듣고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놔주자 이러면 이빨이 안 들어가. 이빨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뭐부터 한다? 그런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단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야, 헛것이야, 환이야. 그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밉다 하는 생각이 난다. 밉다를 누가 하지? 누가 해요? 바탕자리가 그래. 성품자리가 밉다라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밉다라는 묘용을 탁 일으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밉다 이러면 내가 밉다 한다 이러면 행위자가 탁 드러나. 그런데 밉다라고 하는 그 행위자도 바탕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생각이거든. 그렇죠, 이기준 보살님. 근데 우리가 이론은 이제는 그럴듯해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딱 가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해서 죽을 때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야.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죽고 사는 그런 시간에 말하자면 구애를 받지 않는 끊어진 그 자리야. 나는 그래서 이 옷을 벗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또 다른 옷을 내 마음대로 입을 거야. 이렇게만 되면 엄청 성공이라는 거야. 엄청 성공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굉장히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왜? 자기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모습은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몸뚱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바로 법신자리가 밥을 먹는다.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법신자리가 말을 듣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법신자리가 화를 낸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 법신자리가 화를 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법신자리는 좋은 일만 해야 되는데 법신자리가 나쁜 일 하는 거잖아. 화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법신자리가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은 말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법신자리가 좋은 일만 한다면 그거는 정법이지요. 정법. 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무유정법이 사실이지요. 사실이 이꼬는 무유정법입니다. 정한 법이 없다. 무유정법. 이 속에는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일체만법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모습을 잘 굴리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무유정법 안에. 그래서 새말기는 뭐야? 밥 먹고 일하고 지금 말하고 듣고 화내면 화를 내고 싸움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누가 한다? 그 바탕자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 76년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제일 먼저 새말기를 본 사람이에요. 원고를. 1976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75년도에 선생님을 뵀으니까요. 76년도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백봉 선생님한테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게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나이 조금 들었으면 스승이 무서워서 어려워서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선지식이시면 나도 그때 간화선을 화두를 저보고 무자를 잡으라고 했는데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 잡고 있다고 무자를 잡지 않고 이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화두를 잡고 계속 하려면은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특히 속도나 이런 많은 사고를 해야 되는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하고 수술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 근데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될 정도로 공부가 된 사람이 거의 전무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지식이시면 방법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지식이시면 일반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 4월 뒤에 선생님이 새말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고를.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저는 꼼꼼하다라기보다는 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여주시는데 딱 보니까 그 새말기 원문이 있죠. 딱 그때는 비명비양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그 말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그건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바탕을 놔두자가 더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명비양을 놔두자. 모습을 잘 보자. 이래서 그 원문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1976년도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 그 홍승동 거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홍승동 거사님은 저보다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50년 뒤에 당신 돌아가시고 50년 뒤에 이것이 꽃을 피운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때도. 뭐 본문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1976년에서 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1976년도까지 있고 이제 서울로 와버렸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새말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오신 분들은 간간히 하셨는데 이 새말귀가 당신이 공부를 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원고로 글을 써서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 무령거사님이 1968년도에 선생님을 뵀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한 1, 2년, 그 전에 58세에 깨달으셨는데, 당신은 늘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셨지만, 활자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자화두를 들고 한 2년여를 굉장히 불교 공부를 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고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친구한테는 다 절을 하는데 당신한테는 절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노기가 탱천해가지고 왜 나한테 절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하시는 분이라 절을 한다고 했대요. 그럼 어째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자 화두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무자 화두 갖고 냈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처음에는 화두가 안 잡혀서 너무너무 애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자가 떨어지질 않아서 너무너무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감옥에 이제 가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감옥이 벽이잖아요. 벽인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하는 게 다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그때는 뭐 불교 공부하신다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 그 당시에 동아일보 다니시던 일송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선생님 우리하고도 같이 계셨는데 친구분이시죠. 선배죠. 선배신데 그 선생님이 몇 번을 선생님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해요. 너무 화두를 심하게 그게 되니까 상기가 돼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돼 있더라고요. 새카맣게 해갖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을 몇 번을 입원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날 이제 거기 있죠. 거기 그 벽에 오도송 나와 있죠. 그래서 종성이죠.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이 종소리가 어디서나 뭐 정확하게 외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래? 수림씨 그 옆에 있는 거. 한글로 읽어봐. 까마득한 하늘이나 내 지방이 분명하여 한 집으로 3,000개를 부스러기 삼켰더니 물은 외는 스스로가 박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고 그러셨는데 딱 깨달으시고 나서 보니까 그 무자 화두를 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 깨닫고 나니까 본래 내가 늘 쓰던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냥 영을 써서 죽을 똥 살 똥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다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놈을 것을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허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새는 초등학생만 돼도 모든 천체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 중에. 그런데 우리는 지구 속에 있는데 지금 지구 표면에서 살잖아요. 사는데 내가 지금 허공 중에 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적이 없잖아요. 내가 허공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적이 없고 맨날 이제 땅 보고 뭐 이렇게 사람 보고 뭐 이렇게 그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보든지 하면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거든요. 그 옛날 어른은 견성을 해야 허공 중에 이 모든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 중에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냥 눈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허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습만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허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수림씨 그렇지. 허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습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도 일으키는 마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망심이죠. 망심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지. 그 망심이 일어나는 본래 바탕자리인 성품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다는 거죠. 바로 이 바탕자리를. 바로 이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성품자리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첫째는 모든 이런 우주 이런 천체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지 않느냐. 너가 이거 알지 않느냐. 지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수림씨 몸뚱이 무정물이라니까 처음에는 백공쌤 법문에 나오는데 보면 무정물이라고 해서 절에서 이제 그걸 법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정물일 수가 있느냐 몸뚱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 쉬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몸뚱이를 이렇게 내가 걷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몸뚱이 못 걷어잡아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가 가능하다? 이식이 가능하다. 이식이.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 그러면 그 신장이 만약 자체성이 있으면, 성품이 있으면, 아는 지혜가 있으면 나는 일심행건데 니한테 가서 못 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구태타를 일으킬 거야. 또 면역 반응 이런 거는 있겠지만 절대 이식이 불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심행 속에 있던 신장이 너무 몸에 가서 잘 살거든요. 잘 살잖아요. 요새 간도 이식하고 이것도 이식하고 요새 우리나라 제일 모자라는 게 피부라고 하대요. 피부는 전부 다 수입을 거의 한대요. 그 화상 환자들 있는 사람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그거 다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너무 피부 갖다가 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만약에 내 몸이 자체성이 있고 아는 지혜가 있다면 절대 너무 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가면 갈수록 왜? 요새 인공관절 다 하고 요새 수술 법문 안 있네. 그래서 수술 법문이 나왔어요. 수술 법문. 백봉 선생님이 1900 건강경에 들어가 있는데 수술 법문.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여기에 이 세상에 왔노라를 제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냐면 수술 법문과 허공 법문과 타협 법문, 백공 선생님 3대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누리의 진리를 골수를 뽑아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개를 딱 골격을 잡아서 그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순서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다? 수술 법문이다. 아,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누어 쓸 수 있는 물건이구나. 그러죠. 그래서 천일결사 마치고 날 때 장기 기증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천일결사 기념으로 장기 기증 거기에 우리가 해서 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참하실 분은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은.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옛날 사람은 한 몇백 년 전 사람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가도 뭐 한다?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끝도 없이 이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떴다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우주선을 해서 떡 뛰어보니 지구는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크기가 먼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거든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 그런 말을 만약에 몇백 년 전 어른이 지금 현장에 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에 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한 100년, 한 150년 전만 해도 이 머리카락도 못 자르겠어요.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각막도 이식하고 이식 못하는 거 없어요. 다 이식해요. 아직 그것이 기술이 발달이 덜 돼서. 요새 3D 프린터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뼈도 인공으로 탁 해서 여기 인공으로 탁 집어넣으면 생체뿐만 아니라 인조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저번에 그랬는데 그거 아마 실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뇌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기억도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칩을 딱 해서 USB에 담듯이 담아갖고 어떻게 해요? 딱 해서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 기억이 저 사람 기억이 가겠죠? 인터셉트인가 그거 보면은 너무 꿈속에 들어가서 꿈도 다 그걸 하죠. 그런 발상의 시대에 왔다. 발상의 시대. 고정관념에서 발상의 시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든 천체가 공중에 둥둥 떠 있고 별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꼭 사람이 사는 것을 생주이멸을 하고 있다. 주기가 있다. 말하자면 생명의 주기가 있고 그것이 어떤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가 그것이 다음은 사라진다. 전체가. 또 우리의 몸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우리의 몸은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모르는 옛날 200년, 300년 전 어른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을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말씀은 맞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앉아서 사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눈앞에서 많이 뭐 온갖 게임을 다 해요. 안 가면 드라마 보든지 이 막 신뢰가 없는 사람이 계속 이 경계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별개로 하고, 그래서 미국 저기 영국에서 투표한 것이 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버려요. 지금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줄도 몰라요. 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임금님 뭐 행차여 해도 임금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는 요새 전부 다 대통령 얼굴 싹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이 지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 그런 시대에 와 있다. 하나의 시대에. 그리고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수림시 시장이 어디 있어요 요새? 가상 공간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은 꼭 거기 가서 물건 보고 사야 되는 줄. 우리는 아날로그 사람이라 아직도 가서 만져보고 해야지 우리는 물건을 사. 근데 요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려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 보고 아이고 시장이 그냥 가상의 공간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시장이 어디에 둥 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품, 허공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상상을 해요. 왜? 나의 고정관념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거든. 수림씨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해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귀라는 것은 무엇이다? 시대와 이것이 조건이, 인연과 조건이 변한 시대에 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본래 그 바탕짜리다 에서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짜리에서 온갖 거를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주부였으니, 지금도 주부지만 청소기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돌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청소기를 돌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쌀을 씻는다. 반찬을 만든다. 빨래를 한다. 아기를 키운다. 저는 주부니까요.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 바탕자리에는 뭐가 없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그래서 늘 그냥 수행이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새말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